우리 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집에선 어디에서 중계율이 가장 좋은가요? 손을 바꾸면 신호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두리안이 기기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휴대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금속 재질의 서류철 캐비넷, 튼튼한 가구, 냉장고, 조각품이나 다른 거대한 디자인 조각상들은 여러분과 전화 신호 사이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들을 구석으로 옮기면 기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큰 식물들 또한 좋은 수신 상태에 방해가 됩니다. 그 안에는 수분이 많이 있어서 신호를 잡아먹게 되죠. 특별한 수신 웹사이트의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여러분 지역에는 수신 타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장소에서 수신 타워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면 돼요. 위층으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수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창문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물질로 코팅되어 있다면 그 또한 신호를 차단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창가 쪽에서는 항상 수신 상태가 좋습니다. 물론 창문이 다른 건물의 벽돌담에 막혀있지 않는 한 말이죠. 또 기술적으로 휴대폰 신호 부스터 또는 네트워크 증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모든 사람들의 수신 상태는 좋은데 여러분 것만 문제가 있다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내부 안테나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덴마크 과학자들은 26개의 인기 있는 폰 모델들을 시험해보고 아이폰을 포함한 대부분의 폰들은 오른손에 들고 있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왼손에 들었을 때 더 생산적이었죠. 여러분의 몸은 어떤 이유에선지 전화 신호를 방해하게 되니 제조업체들은 폰 안테나를 배치할 때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폰은 최소한의 신호 손실로 전파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이점도 몇 가지 있어요. 플라스틱은 폰 디자이너들이 형태, 크기, 색상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플라스틱 폰은 떨어뜨려도 잘 부서지지 않죠. 또 생산하기에 더 가볍고 쌉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폰을 갖고 있나요? 금속, 플라스틱, 유리, 아니면 세라믹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슈퍼마켓에서는 신호가 더 희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마켓들은 기본적으로 냉장 공간이 많이 있는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창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이 더 많다는 뜻이죠. 아무리 강한 신호라도 이런 물질들을 다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처 셀 기지국으로부터 그곳까지 신호가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열리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뿐이에요. 콘서트, 스포츠 행사, 축제, 퍼레이드,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워 때의 혼잡한 도로도 기술적인 문제로 모바일 수신 기능이 떨어집니다. 너무 많은 폰들이 인근 기지국의 신호를 동시에 송수신하려 하면 네트워크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밝은 날에는 화면 밝기를 최대한으로 올려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햇빛 아래에 화면이 있을 때는 빛을 발산하면서 동시에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명암이 엉망이 돼요. GPS 내비게이터 같은 다른 기기들은 더 나은 가시성을 위해 색상 품질을 낮추어서 직사광선 하에서도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세대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은 긁힘, 깨짐, 갈라짐으로부터 외부 보호가 필요했죠. 오늘날 폰 화면들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튼튼합니다. 해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이따금씩 폰을 콘크리트에 떨어뜨리지 않는 한 화면 보호 필름 없이도 괜찮을 거예요. 덤벙댔네요. 여러분의 폰 카메라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메가픽셀의 양이 아니라 크기입니다. 12메가픽셀 카메라로 48메가픽셀 카메라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폰 카메라 센서의 표면에는 모든 픽셀에 대한 별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픽셀 수가 많을수록 각각의 영역은 작아져 화질에도 영향을 주죠. 렌즈 품질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셀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처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렌즈 종류와 품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광각 렌즈는 얼굴과 코를 더 크게 보이게 해요. 그렇다니까요. 인물 사진 모드 셀카가 있는 최신 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바꿔서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참 좋은 기능이죠? 남들보다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전면 카메라는 원래 화상 통화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이 모든 진보와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면 카메라보다는 좋지 않아요. 전면 카메라도 후면처럼 좋게 만들면 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게 될 겁니다.
게다가 폰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신용카드 바로 옆에 폰을 두는 건 아주 안전합니다. 폰에는 자기장이 있지만 냉장고 자석과는 전혀 다른 거여서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손상시키진 않을 거예요. 이젠 여러분 마음대로 폰 배터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배터리는 기기를 더 두껍고 덜 세련되고 덜 매력적으로 만들곤 했었죠. 게다가 더 작아진 내장 배터리는 멋진 추가 기능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해줍니다. 또 제조업체들이 직사각형 폰만을 고수하지 않고 다른 모양에 도전해보게 해주었죠. 마지막으로 방수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폰의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하게 봉해놓았으니까요. 여러분이 정품 충전기를 사용한다면 전원이 꽂혀있는 동안 안전하게 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에 절연제에 이상이 생기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일은 가짜 기기를 사용할 때 일어나죠. 충전 중에 휴대폰이 과열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열 에너지가 충전기에서 폰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열이 너무 과해지면 폰 커버를 벗기거나 진행 중인 다운로드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앱을 중지시키거나 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보세요. 4G가 3G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다운로드 속도는 훨씬 빠르지만 3G와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점이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게 하지만 그건 심리적인 거지 기술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전력을 아끼기 위해 폰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껐다가 다시 켜는 과정 전체가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그걸 다시 빈 화면으로 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대신에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그리고 신호를 계속적으로 검색하는 걸 비활성화해 보세요.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제조업체들은 따뜻한 톤의 야간 모드로 블루라이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연구자들은 노란빛이 훨씬 더 나쁘다고 주장했죠. 뇌가 낮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 전에 화면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색이든 말이에요.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가 순식간에 소진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이 화학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폰 배터리는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계속 이동하는 이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운 날씨는 이온들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고 그러면 배터리는 아직 가득한데도 비었다고 생각하게 되죠. 4-5개의 앱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작동시키지 않는 한 더 큰 램이 있는 폰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평균적인 램도 최신 운영 체제와 완벽하게 호환돼요. 폰은 충분히 빨리 작동될 거고 여러분은 여분의 메모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죠. 시드니 대학의 연구원들은 냄새나는 큰 과일인 두리안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두리안의 과육은 값싼 에너지를 제공하고 기기를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슈퍼 콘덴서로 변환될 수 있어요. 이제 냄새만 어떻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새롭고 더 복잡한 특징들은 더 높은 연구개발 비용과 더 새롭고 비싼 재료들을 의미하죠. 휴대폰 시대가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은 폰 제조업체가 있기 때문에 희귀한 재료와 부품으로 경쟁해야 하니 업체마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런 거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